퇴사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슴 한쪽이 시원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으세요? 특히나 3040년을 한 직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퇴사는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인생의 거대한 이정표 같은 겁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과가 사라지고 이름값 시던 직함이 없어지고 아침마다 출근하던 루틴이 끊기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건 의외로 막막함과 외로움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퇴사 공포를 뛰어넘어 오히려 퇴사 후에 천국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명, 58세의 은행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퇴사 후 진짜 나를 찾은 사람들의 삶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나도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퇴직 후 내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히 마음 깊이 와닿을 겁니다. 본문 퇴사 후 천국을 만든 58세 은행원의 하루. 퇴사하기 전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는 꼭 출근 준비를 끝냈습니다. 시간에 쫓기듯 옷을 입고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날의 유일한 여유였죠. 하루 종일 고객 대응, 실적 압박, 끝없는 회의 퇴근은 늘 8시 넘어였고 집에 돌아오면 TV 앞에 앉아 내일 또 버틸 준비를 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하지만 퇴사 후 그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 햇살 따라 천천히 눈을 뜬다. 집 근처 공원 산책. 30분 동안 꽃도 보고 동네 고양이도 본다. 9시엔 동네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은퇴 모임. 가벼운 수다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점심은 직접 요리. 좋아하던 파스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오후엔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동네 전시회에도 출품.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눈다. 그가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 하루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회사, 고객, 실적을 위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매 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해 흘러가요. 이 변화, 단순히 직장을 관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퇴사 전부터 은퇴 후 삶을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럼 퇴사 후 천국을 찾아낸 사람들은 퇴직 전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퇴사 후에도 매일 아침을 깨우자. 마이너스 57세 김상훈 씨 전 은행원. 김상훈 씨는 은퇴 2년 전부터 아침 루틴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아침 7시엔 무조건 일어나기로 한 거죠. 처음엔 의미가 없을 것 같았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는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침 독서 30분, 가벼운 스트레칭 15분, 전날 일기쓰기 10분. 이렇게 소소한 루틴들이 쌓여서 퇴사 후에도 허무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하면 하루가 텅 빈 캔버스 같아요. 그걸 그냥 놔두면 무기력과 우울이 퍼져버려요. 그래서 매일 아침 내 손으로 작은 색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교훈 퇴사 후엔 출근 대신 나를 깨우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례 2. 하루에 꼭 3명과 대화하자. 마이너스 61세 이지영 씨 전 중학교 교사. 이지영 씨는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하루에 몇백 명과 대화하던 사람이라는 걸.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간 날도 있었어요. 처음엔 좋더니 점점 외로움이 가슴을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다짐했답니다. 하루에 꼭 3명과 대화하기 프로젝트. 근처 마트 직원과 짧게 인사 나누기. 동네 도서관 가서 직원에게 책 추천받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처음엔 억지로라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대화들이 삶의 온도가 되었다고 해요.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외롭지 않게 해줘요. 외로움은 가만히 두면 병이 돼요. 퇴사 후 제일 먼저 싸워야 할 적이더라고요. 교훈 퇴사 후 외로움을 막는 건 작은 대화들이다. 사례 3. 가치 있는 일 하나는 붙잡자. 마이너스 63세 박정호 씨 전 대기업 부장. 박정호 씨는 퇴직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방황했다고 합니다. 등산, 낚시, 여행 뭐든 해봤는데도 허무함이 가시질 않았대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독서 멘토 자원봉사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자는 마음이었는데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점점 진심이 생겼대요. 지금은 주 2회 센터에 나가 아이들과 책을 읽어주고 때론 인생 이야기도 들려준다고 합니다. 박정호 씨는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내가 세상에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우울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돼요. 교훈 퇴사 후에도 작은 사명감 하나는 꼭 챙기자. 결론 퇴사 후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내 시간을 찾는 출발점일 수 있어요.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천국이 아니라 텅 빈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아침 루틴을 만들고 매일 3명과 대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붙잡는 것. 이런 작은 준비가 우리 퇴사 후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만의 은퇴 후 시나리오를 하나씩 그려보세요. 지금의 작은 상상이 몇 년 뒤 진짜 행복한 하루로 돌아올 테니까요. 은퇴. 누군가에겐 꿈 같은 단어고 누군가에겐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를 앞둔 이들에게 퇴사나 퇴직은 마치 세상의 절반을 잃는 것 같은 충격을 안겨주곤 하죠. 하지만 그걸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퇴사를 정말로 천국의 시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58세의 은행을 그만두고 인생 2막을 가장 아름답게 피워낸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은퇴 준비의 진짜 핵심을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퇴사 후에도 매일 아침이 행복해야 합니다. 퇴사하고 제일 처음 부딪히는 건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아침 6시 알람에 맞춰 눈을 뜨고 7시엔 옷을 입고 8시까지는 책상 앞에 앉던 생활.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요? 와, 이제 자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 곧 텅 빈 하루가 무섭게 다가옵니다. 58세에 퇴사한 김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3일은 진짜 좋았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이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아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공원 산책 30분, 커피 한 잔과 신문 읽기, 작은 일기 쓰기. 대단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매일매일 이걸 지키면서 그는 다시 하루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퇴사 후에도 내가 나를 깨우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출근은 사라졌지만 내 삶을 여는 의식은 새로 만들어야 해요. 작은 대화가 퇴사 후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은퇴하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지영 씨 61세 전직 교사는 퇴직 6개월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간 날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일주일 보름 쌓이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수십 년간 매일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과 대화하며 살았던 사람이 단번에 말문을 닫아버리면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공황이 옵니다. 이지영 씨는 하루 3명과 대화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트 계산원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도서관 사서에게 추천책 있을까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한 통 보내기. 이렇게 사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하루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퇴사 후엔 고립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대화라도 매일 챙기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퇴사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박정호 씨 63세 전 대기업 부장은 퇴직 후 3개월 동안 말 그대로 방황했습니다. 등산도 해보고 낚시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봤지만 어딜 가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독서 멘토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는데 아이들과 책을 읽고 고민을 나누면서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뿌듯함이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주 2회 센터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퇴사하면 진짜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건 그 자체로 삶의 의미였어요. 핵심 포인트. 퇴사 후에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아주 작은 봉사라도, 작은 재능 나눔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나만의 아침 루틴 만들기. 출근이 사라져도 내 하루를 여는 작은 습관부터. 2. 매일 대화하는 습관 들이기. 외로움을 막으려면 작은 말 걸기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3. 가치 있는 일 찾기.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4. 하루를 설계하는 힘 키우기. 막연히 쉬겠다는 생각만 하면 금세 무너집니다. 퇴사 후 1년 계획, 3년 계획을 미리 짜보세요. 5. 경제적 여유는 선택을 줍니다. 최소한 35년 정도는 급하게 돈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결론 퇴사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시작하는 시간. 퇴사는 두렵습니다. 수십 년을 바친 직장인 정체성을 내려놓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유롭게 열고 소소한 대화로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게 진짜 은퇴 후 천국 같은 삶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했던 58세 은행원 김성훈 씨처럼 여러분도 퇴사 이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를 기다리지 말고 퇴사 이후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나만의 작은 인생 계획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지금 그리는 작은 꿈들이 여러분 인생의 이막을 훨씬 더 아름답게 채워줄 겁니다.